안녕하세요. 네, 서울교회에서 성교는 이한준입니다. 자매님 강의 간증을 저도 아주 열심히 잘 들었고요. 좀 강의 들으면서 자꾸 시계를 보게 됐는데 그냥 주님이 짧게 해라. 뭘 길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메시지를 해석을 하고 정말 짧게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부탁을 받고 앞에 자매님이 순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시간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지? 뭘 할 수 있을까가 궁리만 생각만 많았는데 앞에 자매님이 있다고 해서 되게 마음이 편해졌고 강의를 들으면서 매우 편해졌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이제 은우를 디모데학교에 보내게 된 과정.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은 맥락 속에 있어서 이걸 나누는 거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디모데학교가 만들어진 과정에 서울 이제 북부교회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시게 되었고, 저도 매우 옆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회 교사를 하면서 저희 분반에 있는 담임 학생들이 디모데학교 거의 1기였나 2기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반 시간 하면서 제가 종종 물어보는 것이 디모데학교에서 뭘 했니 자꾸 물어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디모데학교에서 했던 이 아이들이 매우 영적으로 좋은 교육들을 하고 있었고 참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중학교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상황이 아까 이제 자매님 말씀하신 뭐 그런 성교육 관련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습에서 위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저희 반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의 한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0, 40% 학생들이 중학교 때 왕따의 경험을 이제 하고 오는 거죠. 서로 돌아가면서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디모데학교를 다녔던 우리 학생들의 모습에서 볼 때 여기가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일반 제가 공교육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 아이를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중학교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아직은 저의 어떤 영향권 안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들어 있었으니까 근데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은우를 디모데학교에 이제 처음에 갈래라고 했을 때에 선뜻 갈게요라고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쪽으로 여러 가지로 권하고 얘기하니까 아직까지는 부모 말을 좀 듣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보냈고요. 이제 둘째가 세연인데 지금 8학년인데요. 그러면 헷갈리네요. 여학생이라 그런지 5학년, 6학년 때부터 친구들이 매우 이제 친하게 그때 놀면서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학교에 대한 환상도 갖고 이제 당연히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니까 세연이도 좀 안 갔으면 하는 기세를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역시 또 저희 어떤 아빠의 권위를 이용해서 가야 한다. 너도 오빠가 갔으면 너도 가야 한다.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이제 자기가 이제 안 가겠다는 이야기는 점점 약해지고 제가 가야 한다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하니까 어느덧 설득이 돼서 역시 세연이도 크게 무리 없이 이제 디모데학교를 가게 됐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가 이제 민우인데요. 민우가 가장 힘들었어요. 민우가 이제 디모데학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생각이 어떤 그런 논리적인 아이여서 내가 왜 디모데학교를 가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막상 제가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뭐 별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밖에 없던 건
부모로서의 권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이제 일단 우리 가정에 머리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빠의 역할로 너는 가야 한다. 중학교까지는 말을 들어야 된다. 고등학교가 된다면 너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중학교까지는 아빠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민우도 더 이상 논리적으로 저희 반박의 근거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우까지 힘들게 이제 설득이 되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셋째까지 되니까 아마 이제 지우도 넷째 지우도 이제 아직은 4학년인데 6학년이 되면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예, 좀 수월하게 어쨌든 과반이 다녔으니까 넷째는 그냥 수월하게 그냥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내게 됐고 제가 이제 보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첫 번째 은우를 보낼 때에 제 속마음은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 이 중학교 시기를 디모데 학교에서 피신하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은 일반 학교로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공부에 집중시켜야지 약간 속으로 이런 생각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학교 항상 오면은 7학년, 8학년, 9학년 정도 됐을 때 항상 아이들이 디모데 학교에 머물 것인지 잔류할 것인지 일반 학교로 갈 것이 고민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은우에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은우가 7학년 때는 저랑 생각이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했을 때 자기는 그냥 디모데 학교 다닐게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속으로 오히려 당황했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존중해서 잘 다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디모데 학교에서의 학업일 텐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학업의 그 상황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직업인으로서 20년간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강의도 많이 했고 했는데 결국 학업은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교장 선생님 자기주도 학습 말씀하셨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준비하고 하지만 결국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배워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영적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변하겠지 하고 어떤 교육적인 그런 투입을 하는데 그거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배워져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교실을 들어가 보면 제가 1반부터 5반까지 들어가 보면 신기하게도 1반의 분위기, 2반, 3반, 4반, 5반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르게 돼요. 1반에 갔을 때는 그렇게 좋은 수업을 하는데 이 5반에 가면 영 그 수업이 안 나오고 너무 아이들이 조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중요하고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을 결정하는 것은 그 학교의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그 빛나는 그 몇몇 학생들이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주면 그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학생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빛나는 학생들,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 그 분위기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이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은혜로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교사일도 지금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10몇 년째 하고 있고 가르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 아까 이제 마지막 간증에서 아까 어떤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게 만나는 학생을 만났잖아요. 그 학생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학생이 그걸 찾았고 그래서 우리 아까 자매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이게 배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체험을 지금 학부모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서 그 기도체 기도가 중요하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학업 관련해서 저도 아까 이제 솔직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자리가 간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제가 간증할 것이 있는가 디모데 학교에서 했을 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훌륭한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간증이라는 건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한 걸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디모데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게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속으로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어요 지금. 학업.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자꾸 제가 머릿속에 약간 조금 여유가 없는데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학업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디모데 학교를 보내면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확인했고 저는 사실은 이제 열심히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그런 어려운 시기를 피해서 디모데 학교에서 잘 영적으로 자라나고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속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은우가 그런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건 내려놓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3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보이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가니까 또 은우가 스스로 이렇게 막 공부를 막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생의 이제 그 보그 멘티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수능 앞두고 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한 달 정도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보그 멘티를 이제 계획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학생의 이제 교사란 말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오늘 아직 이제 친구를 못 받고 디모데 학교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하고 이 선생님 저 선생님 한다고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마음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두 가지 마음 제가 봤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은우에게 권했습니다. 제가 너가 지금 수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아직까지 은우가 그래도 장남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말을 이렇게 흘려듣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고 그때 이후로 약간 영적인 변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상담으로도 굉장히 진척이 됐고 학교에서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뭔가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그 후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의 교사를 하면서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게 아이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 행사가 있을 때에 이게 어떤 학업과 부딪히는 두 개에게 딱 부딪히는 순간에 그냥 아이에게 맡기는 거죠. 너 뭐 학원 가서 보충 수업 할래, 교회 행사 참여할래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의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학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게 정말 중요한 거야. 너 그거 생각하고 너가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아이에게 맡기는 거랑 너 내일 모레 시험인데 교회 거기 행사 있네? 너 어떡할 거야? 나 선택해. 이렇게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이들은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지라도 부모님의 이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디모대학교에 있다가 일반 학교로 가는 친구도 봤고 여러 학생들을 만나게 저희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쯤은 어느 정도 제가 좀 저희 포지션이 정리가 됐어요. 은호는 첫째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둘째인 세연이는 약간 더 여유를 갖고 제가 대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디모데학교를 안 하고 일반 학교를 갔다면은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성취하고 더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데 제가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약간 환상이 있으신데 제가 일반 학교에 있으니까 일반 학교 고3 학생들 수업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부모님들 생각에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고3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 같잖아요. 한참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고3 시기. 정말 징글징글하게 공부를 안 해요. 얼마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우한테 항상 야, 너 디모대학교 고3 학생 공부 열심히 하니?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볼 때는 디모대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고3 학생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모드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구나. 아까 제가 은호 얘기했었는데 똑같이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선생님들이나 뭐 디모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요즘에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제가 한 게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마음을 먹고 하게 된 거죠. 그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이 오길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 제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일반 학교와 디모대학교 좀 구분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미션 스쿨이거든요. 아이 처음부터 매주 수요일날 체크 시간이 있고 아침만 학급 경과대를 하는 그런 미션 스쿨이에요. 선교부장이 있어서 그런 걸 인도를 해줍니다.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적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 손들어봐, 선교부장 뽑으려 손들어봐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근무한 초창기에는 절반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손을 들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3, 4명, 한두 명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도 없다 보니까 선교부장을 하는데 선교부장을 하는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선교부장을 해요. 그 강도를 써야 생명에 뭐가 적어주고 가르쳐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살의 징후를 보이는 친구들도 꽤 많고 그리고 와서 적응을 못하고 자퇴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일반 학교를 와서 적응이 안 되면 위탁 대안학교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저희가 우리 학교에 있는데 그런 적응 힘든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보내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서류를 써 보내면 그 아이는 1년만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한테 돌아옵니다. 왔다가 또 한 달 정도 다니다가 또 저희가 해서 또 적응 못할 것 같으면 또 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뭐 한두 명씩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대학교 학생들은 물론 또 제가 속사정을 잘 모르지만
이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디모답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관찰하게 되고,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여기 디모대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11학년에 있습니다. 맞췄죠? 그 처음에 이제 아이를 보낼지, 딸이었는데 아이를 보낼지 말지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그 부모님,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이 인상이 깊은데, 아이들이 너무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그 선생님하고 남편분이 같이 하는데 이 남편분의 마음을 이렇게 녹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교장선생님 면담이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저희 학교 여고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교복 이런 거 중요시하고 이제 치마기 이런 거 되게 하는데, 디모대학교 치마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들이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라는 태도라는 이런 면에서 일반 학교와 너무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이런 모습들을 관찰하고 아이를 디모대학교에 보내는 결정을 하시게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꼭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디모대학교 요즘에도 그런 옛날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무슨 정말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직업. 극한 직업이었나요? 네,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디모대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극한 직업에 충분히 출연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 과목을 맡지 않는 겁니다. 많이 맡아야 2개, 정말 많이 맡는 선생님이 3과목 가르치세요. 왜냐면 과목이 다양하면 시험 문제도 여러 개 내야 되고, 한 번 수업 준비해가지고 1반부터 5반까지 쫙 돌리면 되는데 한 번 수업하고 또 다른 반 수업하면 힘드니까. 근데 디모대학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한 몇 개 한 수업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수업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수업이 어떤 퀄리티가 올라가려면 일반에서 수업을 처음에 해보고 약간 시행착오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2반, 3반 가면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 번 하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한 번, 첫 번째는 항상 시행착오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미숙하고. 2번째, 3번째 가면서 원숙해지는 것인데, 우리 디모대학교는 그냥 한 번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인데 10시 5분이 여기 앉아있어 절대 안 앉아있어요. 이거 자체가 선생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정말 저는 항상, 저는 교사로서 디모대학교 선생님을 항상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축구할 때도 사실은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어요. 배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 모여서 무슨 교육청에서 뭔가 이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최소 성취 수준 교육 뭐 이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로 가르치고 못하는 아이들, 성취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따로 이제 별도의 교육을 이제 해 나가려고 정책들을 이제 꾸미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준비하는 어떤 미팅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정책을 하는데 어떤 연구학교에서 이미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강사로서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은 새벽 5시면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 성취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하고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학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선생님 정말 훌륭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냥 그게 누구나 어떻게 보면 조금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어느 한 사람의 과도한 희생과 노력으로 그 교육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저는 교회학교에도 있고 디모대학교에 있는데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만큼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치.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면은 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나친 헌신과 어떤 희생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있는데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우리 디모데학교 선생님들의 월급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학교 제가 이제 저는 일반 학교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만큼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교육은 절대 교사의 그 수준을 넘어가기 멀었습니다. 우리 좋은 선생님을 모셔야만 디모데학교에서 지속 가능하게 한 몇 년 가르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좋은 교육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만한 대우를 해드리고 그런 필요가 필요한 것이죠. 헌신과 노력으로만 계속해서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결국은 또 이제 필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학교 선생님이 디모데학교 보내신 그 선생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본인이 디모데학교를 보내기 전에 여러 대안학교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 그 대안학교 중에서 디모데학교의 학비가 가장 저렴한 수준에 속하는 걸로 파악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 대안학교끼리 비교한다면 디모데학교의 그것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저렴한 편이다라는 걸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 했는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 말을 안 듣더라고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의 영적인 어떤 지도와 가르침을 저희 학생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쫙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이시겠지만 영적인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잘해 줄 거 믿고 있지만 아이의 영적인 이 가르침과 책임은 절대 선생님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이제 은우 때 잘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아이들 다 집에 오면은 이렇게 가족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디모데학교에서 너무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냥 한다고 해서 빨리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모데학교에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만약에 우리 가족 성경 뭐 이런 예배, 가정 예배, 뭐 성경 뭐 해보자 하면은 안 하던 걸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디모데학교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야 하자 그러면 빨리 이렇게 빨리 하고 끝내자.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이것의 책임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 디모데학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계시지만 완전히 맡기면 안 된다. 부모님이 주도권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